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for문과 while문, 반복문, 두 반복문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과 while문의 사용은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대로 역시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김새는 이제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for문에는 차이점이 있다면은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while은 애초부터 주어지는 항목이 한 가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문과 while문을 동일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은 while문의 조건식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추가로 달아줘야지 for문과 while문이 동등하게 동작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while문의 여기 부분이 순수 while문 부분인데 어떠한 것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포문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포문의 첫 번째 항목은 이 반복할 초기 변수 값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변수에 어떠한 값을 초기 값으로 세팅을 해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데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부분이 포문에는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데요. while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while은 말 그대로 그냥 특정한 행동을 조건만 보고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설정하는 변수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while문을 포문과 동작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이 while문 바깥에 int num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포문에 초기 설정한 int i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 값을 설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를 세기 위한 변수, 초기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지 동일하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폼은 두 번째 항목에는 이 조건식이 끝나기 위한 조건을 판별하는 조건식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i 값이 계속 증가가 된 것을 보고서 이게 조건식을 더해도 되는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부분인데 while은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부분, 이 소가로 부분이 포문의 두 번째 항목과 동일하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ile을 동작을 반복을 했을 때 조건식을 찾아가게 되는 부분이 이 소가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while문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항목의 for문을 보게 되면은 for문의 세 번째 항목은 내가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나서 한 번 끝나고 나서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떠한 반복의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산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설명을 더 하자면은 내가 i 값을 맨 처음에 0을 줬고 그 0의 값이 조건이 이 조건식에 합당을 해서 부합해서 true여서 반복을 했어요. 이 행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항목은 내가 이 포문을 이 반복되는 이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산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while문에는 역시나 기본 순수 while문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포문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개발자가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while문 바깥에 설정한 변수에다가 이 while문 안에다가 영역 안에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임의로 동일하게 포문의 세 번째 항목과 동일하게 변화를 주는 부분을 개발자가 임의로 넣어줘야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while문은 포문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가요? 포문은 i의 생성할 때 자체부터 i의 항목을 세 가지를 줌으로 인해서
시작과 끝과 그리고 어떠한 조건의 변화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while은 그러한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떠한 조건식, 내가 계산하고 있는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 while문을 더할지 멈출지에 대한 판별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while문 바깥에 제어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while문 안에다가 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제어하는 부분까지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포문과 while문의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특정한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 구문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포문을 쓰고 어떨 때 while문을 쓰느냐?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자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는 룰에 의하면은 포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행동이 아예 정해졌을 때, 범위가 정해졌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의 행동을 빠짐없이 수행할 경우에 100번의 행동을 빠짐없이 나는 수행을 할 거야. 중간에 멈추는 게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100번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횟수가 명확할 때 사용하는 것은 포문이다. 반면에 내가 행동을 반복하긴 할 건데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 불명확해. 멈출 그 시점, 구간이 불명확해. 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while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에는 대개 무한반복으로 주는 경우가 일단 많아요. 그래서 요 소가로 영역에다가 true라고 주게 되면은 이 무한반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무한반복을 걸고 나서 내가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반복하는 행동을 멈추겠다라고 if문을 중간에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쓰임새로 사용하는 게 while문이다. 하지만 나는 사용자로부터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사용자한테 100번 이 행동을 하게끔 할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포문을 사용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동일한 반복문이긴 한데 쓰임새는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